안녕하세요. 역사의 진실과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하는 정주헌TV의 정주헌입니다. 오늘은 나라 빼앗기기는 쉬워도 찾기는 더 어렵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이 자본주의의 맛을 조금 보더니 세계가 마치 중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럴 것이 이웃 나라의 얼간이들이 대뜸 찾아와서 하는 말이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라며 머리를 조아리자 마치 한국을 속국대하듯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자존심이 상합니다. 공산주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10일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라싸에서 수천의 티베트인들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소수민족 진압의 전문가 후진타오는 공안과 군대를 파견하여 총과 탱크로 무장 진압했고 한족들도 시체말로 개 패듯이 몽둥이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소수민족 티베트 사람들의 시위 목적은 바로 국가 독립입니다. 독립하고 싶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찾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이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개인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지요. 자유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 누구도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자유의 소중함을 외쳤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티베트 소수 민족에 대한 중국의 억압 정책에 응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지금까지 분신 자살한 사람의 수만도 무려 129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사관에 입각하여 1986년 등소평은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역사 편입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사회과학원이 주도하여 티베트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으로 편입했는데 이것을 선암공정이라 이야기합니다. 선암공정 이후 티베트는 중국의 일개 지방정부로 격화되고 하루아침에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암공정을 완성한 이후 중국은 동북공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북공정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여러분, 동북공정이 뭐지요? 우리의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고대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켜 놓고 논문도 편집해서 각 나라의 도서관에 배포하고 세계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유치원생들이 보는 유명한 교과서에 발해 고구려뿐 아니라 한국 전체가 중국이었다라고 버젓이 소개하는 역사 왜곡된 교과서가 동포들을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교과서 집필자를 중국이 로비해서 그런 교과서가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7년 4월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만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참 참담할 뿐입니다. 중국에 의한 역사 왜곡, 여기에 더 가관인 것이 있습니다. 참 비위생적인 충격적인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그래서 기자들이 해당 부처를 찾아가 인터뷰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말이 세간의 공분을 샀다고 합니다. 그 공무원의 말은 이겁니다. 옛날로 치면 한국이 속국인데 우리가 말한다고 듣겠느냐? 중국은 선진국이면서 거대한 나라고 힘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식품 관리 인증을
받겠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 대한민국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중국 공산당 당원입니까? 선진국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선진국, 다른 나라보다 정치, 경제, 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정치, 경제, 문화의 발달이 앞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컨대 선진국이라 하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개인의 이동의 자유와 평등, 양심과 신앙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 아닙니까?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공산 일당 독재 나라일 뿐입니다. 21세기 지구상에 교회를 탄압하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중국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나라는 공산 국가요, 양심의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부는 독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속국이었다고 했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 중국의 속국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일제 식민 시대로 한일 관계는 늘 껄끄러운데요. 자기 통일을 저지한 중국에 대해서는 비굴할 만치 저자세이고 잊지도 않는 속국론으로 스스로 자기네 나라를 비하하고 하대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입니까? 중국인들은 스스로 대국이고 어마어마한 존재가 아닌데 왜 유독히 한국 사람만 중국을 대국이라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답니다. 아직도 우리 정서와 의식 속에는 사대주의 근성이 뼛속까지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중국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제외하면 700년 이상 가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외의 세력 다툼으로 중국 땅에 35개의 나라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는 700년 이상 역사를 쓴다는 것은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 역사는 어땠습니까? 철의 강국 가야가 600년, 백제가 7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신라 1000년입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이것은 국사 교육을 홀대한 결과입니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품관리 인증 기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걸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은 참 얼척이 없습니다. 사대주의 모화사상으로 조선 500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친중 친북 사대로 대한민국이 갈팡질팡거리고 있습니다. 사대주의 모화사상으로 조선 500년이 무너졌는데 지금도 친중 친북 사대로 대한민국이 갈팡질팡거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국가가 없이는 민족의 혼인, 역사와 전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민족이 있고 민족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있고 나라가 부강해야 나의 생명과 재산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 시대의 슬픈 역사가 있는 우리는 나라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가 받았던 만국 백성의 소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있게 해준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시장 경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마음껏 향유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와 전통은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보호해주고 한국인의 신명나는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를 괴로우나 즐거우나 사랑하십시다. 감사합니다.